세계사 상식입니다. 굵직굵직하다는 게 다른 나라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한정된 게 아니라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영향을 끼친 게 세계사입니다. 미국의 역사로 끝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게 세계사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핵심 요소부터 확인하고 여기에 맞는 선택지를 선택하는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역사는 중국에 한정된 게 아니라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 우리나라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영향을 끼친 역사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자, 춘추 전국 시대가 바로 출발점은 아니었죠. 주나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그 이전의 역사도 있긴 한데 역사적으로 확인이 된 건 주나라부터 봅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누가 통일했습니까? 진이 통일했죠. 자, 진이 금방 망하고 초나라, 한나라가 경쟁해서 한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제도 중에 상당 부분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좀 변형한 것들도 있죠. 이 한나라가 흔들리면서 후한으로 이어지고 이 중국이 분열했던 위진남북조 시대가 이어지고 이 위진남북조를 통일했던 게 수. 근데 수나라가 오래가지 못했죠. 고구려 건드렸다가 그랬던 부분들도 있고 그걸 그대로 계승해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게 바로 당나라죠. 기억에 들어갈 왕조 진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주나라 때 통일했던 거 아니냐. 주나라는 일부 지역이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 있죠. 차이나가 이 진에서 온 거예요. 지금의 중국의 영토가 통일이 된 건 진이라고 볼 수 있죠. 최초의 중국의 통일왕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볼까요? 자, 한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건 시황제 때 화폐, 도량형 문자를 통일했기 때문이죠. 이게 통일됐기 때문에 한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 안에 포함을 안 시킨 민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방민족들이죠. 이 북방민족들의 침략을 막아버리려고 만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만리장성은 진나라 때 시작해서 이후에 계속 축조를 했어요. 중국 최초로 통일을 했죠. 그 바탕이 됐던 사상은 법가 사상입니다. 그리고 군현제라고 해서 왕이 지방을 직접 통치했어요. 이전에 봉건제는 일부 지역은 왕이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영주들이 통치를 하게 했던 제도였다면 이젠 직접 통치를 했던 군현제가 시작됩니다. 왕의 정책에 가장 반대했던 게 너무 강압적인 정책을 반대했던 게 유학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의 서적을 태우고 유학자들을 생매장시킨 걸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독히 유학자들이 시황제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지방행정제도로 군국제. 자, 정리합시다. 진나라 때는 군현제. 근데 사실 그 이전의 제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봉건제였습니다. 주나라 때는 봉건제였거든요. 그래서 봉건제하고 군현제를 섞어버린 걸 군국제라고 하는데 이건 한나라 때 제도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주나라 때는 봉건제, 진나라 때는 군현제, 한나라 때는 얘를 섞어서 군국제.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역사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느 나라의 법일까요? 사실 고대사에서 법에 대해서 다룰 만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 바로 고조선의 8조 근법이죠. 8조가 다 전해지지도 않아요. 한서지리지에 딱 3조항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 이건 뭐예요? 생명 존중 사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사유재산 제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노비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계급 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죠. 3조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걸 모른 거예요.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고대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은 많지만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맹왕국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걸 다 기억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를 좀 봅시다. 부여를 계승한 게 고구려예요. 고구려가 이 나라들을 지배했죠. 그래서 보면 오부족 그대로 이어받았죠. 일책 12법, 법제도, 형사 취소 때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거 이것도 그대로 이어받았죠. 좀 다른 게 있다면 부여보단 고구려가 강대국이다 보니까 자 봅시다. 부여는 12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나라들이 농사 짓고 언제쯤 이 고구려가 쳐들어가면 딱 좋아요. 10월. 그래서 고구려는 정복전쟁으로 주로 지배를 했던 이 다른 나라들 털러 갔던 10월에 동맹, 하늘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특징적인 거 좀 볼게요. 옥전은 민며느리제, 동해는 10월의 무천이었습니다. 사마는 5월의 술인날, 10월의 계절제 이런 제사를 지냈었죠. 그래도 이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고, 동맹, 무천,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 내용 보도록 합시다. 순장풍습, 부여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고구려로 전해지지는 않았죠. 2번입니다. 무천, 동해죠. 서옥제, 고구려의 제도입니다. 일종의 대릴사위 제도 비슷해요. 자, 청동기 바탕으로 해서 가장 먼저 등장한 고조선이 최초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조선은 청동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위만조선까지 이어지면서 철기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는 청동기에서 철기까지 기억합시다. 소도 사만이었죠. 근데 이게 다 알아야 되냐? 아니요, 얘만 알아도 되잖아. 역사는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보면서 풀 수는 없어요. 그거는 공무원 한국사 공부할 때 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2번 문제 이어갑시다. 삼국시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를 비교하는 공부가 필요하죠. 이건 꼭 패턴이에요. 꼭 공부하실 때 고구려, 백제, 신라를 비교해서 공부하셔야지 따로 공부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문영왕릉은 백제, 천마도는 신라. 그죠? 백제와 신라를 섞어놨어요. 문영왕릉에서 천마도를 볼 수가 없어. 천마도는 천마총에 있죠. 틀렸네요. 니은입니다.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에 하사했다고 알려진 칠지도. 그러면 일본과 교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건 백제에 대한 거니까.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이 바친 걸까요? 하사한 걸까요? 우리는 하사했다. 일본은 바쳤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귿입니다.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비교해야 될 게 있죠. 금속 활자 직지심체 요절은 금속 활자예요. 목판이 아니에요. 목판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금속은 직지심체 요절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호명 그릇.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그려져 있다고 하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광개토 대왕 때는 고구려가 신라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연결해 보면 뭐예요? 니은, 디귿, 리을. 세 개가 맞죠? 답은 5번 되겠네요. 기역은 잘못 연결했죠. 고구려, 백제, 신라는 꼭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